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젯밤 거버너 이해선 민주당 후보들의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내주 화요일이 예선이니까 어젯밤 토론회는 선거 전에 있는 마지막 토론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최종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내 6명의 후보 중에 선두그룹의 후보 3명만이 초청이 돼서 토론회를 벌였는데 주관은 WTTW 채널 11 방송이었습니다. 어제 토론회도 역시 후보들 간의 비방전, 폭로전 위주의 토론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난제가 산적한 일리노이주의 거버너를 뽑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선거 방송 광고에서 매일 보듯이 선거전이 주로 비난전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전의 판세를 보면은 선두그룹 3명 중에 J.B. 프리스커가 1월, 2월, 3월 여론조사에서 모두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3위를 근소한 차이로 비스 상원의원 그리고 케네디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거버너 브루스 라우너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선두그룹 3명이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젯밤에 있었던 민주당 거버너 예선전 최종 토론회 그 내용이 어땠는지 그리고 1월, 2월, 3월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 WTTW의 토론회 주요 부분은 선두주자인 J.B. 프리스커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 이번 주에 다시 폭로한 기사가 있는데 J.B. 프리스커의 해외 재산 빼돌리기 문제가 주요 논쟁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트리뷴 보도는 J.B.가 바하마 등지에 재산을 은닉해왔고 이것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것이었다 하는 폭로를 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 지난 1월에는 J.B.가 전 주지사인 블거예비치와 FBI가 녹음을 했던 그 밀담 내용을 터뜨린 이후에 두 번째 폭로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J.B.는 당시에 이 밀담 내용에서 나온 흑인 정치 지도자 경멸 발언 이것 때문에 주요한 정치적인 지지 그룹인 흑인 커뮤니티로부터 비난을 받아왔고 그의 지지 세력이 동요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세금 회피, 재산 은닉 이런 부정적인 논란의 대상이 또 됐습니다. J.B. 측의 반론은 이런 겁니다. 바하마스 등지에 있는 재산은 자신의 가족들이 수십 년 전에 만든 트러스트 기금이고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통제권이 없다. 그리고 그 트러스트에서 나온 돈은 주로 자선 기금으로 그동안 쓰여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재산 은닉, 세금 회피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청 테이프의 노출로 인한 선거전의 피해는 최소한도 여론조사의 결과로 보면은 크게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폭로 내용, 얼마나 선거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선 투표일이 불과 일주일 남아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명의 후보들이 어제 피차 대단한 비방전을 벌였는데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비스의 J.B. 공격, 그가 세금 회피를 위해서 재산을 해외 섬에 은닉했다. 그런 거짓말을 했다. 이런 비난이고 케네디의 J.B. 공격, 그가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라이어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J.B.는 비스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가 개혁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5만 달러나 되는 돈을 주정부와 영업관계에 있는 사업체들로부터 정치연금으로 받았다. 그 기금 제공자들이 바로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런 비난입니다. 또 JB의 케네디 공격,
그가 University of Illinois 이사장으로서 수업료를 5번이나 인상을 했는데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일리노이주를 떠나고 있다 하는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3명의 선두주자가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데니얼 비스 상원의원은 progressive, 개혁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부패와 안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나를 뽑아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또 크리스 케네디, 기업가 정신으로 또 케네디가의 정신으로 공정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동등한 정의를 구현하겠다 그런 주장이고 J.B. 프리스커의 주장은 11월 본선에서 브루스 라우너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후보가 바로 나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월, 2월, 3월에 각각 다른 조사기관의 폴링 결과입니다. 이 민주당 예선전에서는 계속해서 J.B. 프리스커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1월 말에 조사한 것 프리스커 대 비스 대 케네디 30대 17대 1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에서 25일 동안 조사한 것 Sou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조사한 것인데 이때는 31대 21대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2위, 3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스가 케네디보다 한 2%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에서 9일 사이의 조사입니다. We Ask America의 조사인데 여기 결과는 35대 15대 16 역시 JB가 크게 앞섰고 2위, 3위가 불과 1% 차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숫자상으로는 JB 프리스커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1월 달에 폭로됐던 밀담 테이프 공개 이후에도 지지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율 조사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 숫자에 100% 신뢰를 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공화당의 경우입니다. 2월 19일에서 25일 사이에 조사한 것 역시 Southern Illinois University의 조사인데 브루스 라우너 대 진 아이버스 51대 31로 브루스 라우너가 20%나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라우너와 민주당 선두 3인과의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라우너 대 프리스커 35대 50 프리스커의 승리입니다. 라우너 대 케네디 28대 41로 케네디 승리입니다. 라우너 대 비스 34대 48로 비스의 승리입니다. 2월 19일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조사에 따른다면 브루스 라우너 현 주지사는 민주당 선두 3인 그러니까 프리스커, 비스, 케네디와 대결할 경우에 모두에게 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3월 15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원공화당이 펜실베니아주 보궐선거에서 패배가 확실해지자 어제 아침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11월 중간선거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선거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집중 공격을 견디다 못해 조기 은퇴를 결정했던 앤드류 맥케이브 FBI 전 부국장이 은퇴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결국 해고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어제 소식통들을 인용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맥케이브를 해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는 맥케이브가 정상적으로 은퇴해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케이브의 은퇴일은 18일입니다.
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완구 유통업체 토이자러스가 국내 모든 매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이자러스는 어제 직원들에게 국내 모든 매장을 매각하거나 폐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60일간 급여와 복리 후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이자러스는 국내에서만 7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장에 고용된 직원은 3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상원이 어제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된 금융규제법안 도드 프랭크법을 완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어제 찬성 67대 반대 31로 도드 프랭크 법안의 일부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은행들은 대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베이징을 경유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외교부 장관과 이틀 동안 회담한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외교 공간을 두지 않는 미국, 캐나다, 호주를 대신해 외교 관계를 대행하는 스웨덴의 역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스웨덴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민주당 후보들의 예선전 최종 토론회가 어젯밤 열렸습니다. 채널 11의 주관으로 진행된 어제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해외 재산 은닉 여부, 선거기금 출처, 주립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3명의 선두그룹 후보만 참여했는데 현재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제이비 프리츠커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웨어공항 확장 공사와 관련해 이메뉴얼 시장이 아메리칸 에어와 합의를 이뤘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는 이 확장 공사에서 시카고시가 유나이티드 에어에게 유리한 조건을 비밀리에 약속했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었습니다. 시카고시는 아메리칸 에어의 동참 합의를 위해 이 항공사에게 신속한 케이드 신설 공사를 약속했습니다. 허위 총격 신고로 어제 오후 노스웨스턴 대학 캠퍼스가 2시간 동안 폐쇄됐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5분경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총으로 쐈다는 신고가 에반스톤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화팀을 출동시키고 캠퍼스를 폐쇄했으나 이 신고가 허위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캠퍼스는 2시간 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는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27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밤부터 흐려지면서 밤사이 비 또는 얼음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31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43도, 밤 최저 27도. 주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동안 기온이 50도를 넘으면서 포근하겠지만 아침과 밤에는 여전히 20, 30도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4도입니다.